안녕하십니까, 썸쌤입니다. 오늘은 17과 어머니께 꽃을 사드리면 어때요? 에게 한테 그리고 높임말을 배웁니다. 에게 한테를 배워봐요. 에게 한테는 명사 뒤에 붙어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한테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한테, 선생님에게, 선생님한테, 사장님에게, 사장님한테, 학생에게, 학생한테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러나 이 한테와 에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에게 한테의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요. 민수 씨는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강아지한테 밥을 줘요. 저는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동생한테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박물관은 여행객에게 꽃을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게 한테를 활용한 대화를 같이 읽어요. 주제는 어머니 생일이에요. 내일이 어머니 생일이에요. 어머니에게 뭘 선물할까요? 보통 무슨 선물을 했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생일 케이크를 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환갑이랬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께 꽃을 사드리면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안나 씨 오늘 시간이 있어요? 왜요? 저랑 같이 꽃을 고르러 가요. 들이다예요. 들이다는 높임법을 사용한 말입니다. 예문은 이 앞에 나왔던 대화문에서 나온 건데 이번에는 어머니께 꽃을 사드리면 어때요? 이것은 동작이 미치는 대상이 높임일 경우에는 한테에게를 깨로 사용해요. 여기 깨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한 선물을 주고 싶은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면 주다의 높임 표현으로 들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드리면 했죠. 자, 에게를 깨로, 주다를 들이다로 사용했습니다. 자, 을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1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주어가 1인칭 단수, 나나 저일 경우에는 화자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아, 이거 어렵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1인칭 복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밥 먹을까요? 우리라는 거는 나와 그 주변에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1인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문 닫을까요?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닫을까요? 그럴 때는 단지 내가 닫는 거예요. 제가 행동하는 거지 우리가 같이 창문을 같이 닫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문 닫을까요? 닫아도 좋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때 말하는 사람의 그 대화를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높임법의 의시를 배워요. 의시 또는 시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가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높여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의시, 받침이 없으면은 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읽다 하면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읽으시다, 읽으시다 이렇게 돼요. 가다 할 때는 가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다를 붙여서 가시다. 디귿 받침일 때 걷다는 디귿이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의시다를 붙여서 걸으시다. 비읍 받침일 때는 돕다. 예를 들어서 비읍이 비읍 받침이 우로 변합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비읍은 주로 우로 많이 변합니다. 활용이 될 때는. 그래서 시다를 붙여서 도우시다. 리을 받침일 때 살다. 어디 어디에 살다 할 때는 리을이 없어집니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시다를 붙여서 사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의시를 활용한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일 오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세요. 사장님께서 부르셨어요.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요리하세요. 할머니 연세가 92이세요. 오늘이 할아버지 생신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편찮으세요. 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앞쪽에서 읽었던 높임 표현을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높임말은 앞장에서 읽었던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빨간 글씨가 있는 부분이 다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오실 거예요 할 때 께서는 이나 가가 께서로 변한 겁니다. 높임 표현을 쓴 겁니다. 오다에 오시다 해서 높임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일 오실 거예요. 그냥 일반 문장을 쓰면은 아버지가 내일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세요. 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나 가가 높여진 거죠. 그리고 주무세요는 자다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쓰면은 높임체가 아닌 보통 말을 쓰면은 할아버지가 방에서 주무세요. 왜냐하면은 자다라는 표현은 직접 쓰지 않아요. 주무세요 이렇게 써요. 먹다도 드시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거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임 표현을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날부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사장님께서 부르셨어요. 께서 마찬가지로 이 가가 높여진 겁니다. 부르셨어요. 부르다를 높여서 부르시다를 쓴 겁니다. 근데 어어요 쉬었어요 했으니까 과거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 표현을 쓰면은 보통 말로는 사장님이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요리하세요. 께서는 이가를 높인 말이죠. 그리고 요리하세요는 하다가 하시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높여진 거죠. 그래서 하세요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말 쓰면은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뭐뭐 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 연세가 92이세요. 여기서 연세라는 말은 나이의 높임말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할 때 연세라고 써요. 높임말을. 이세요는 높임말이죠. 그냥 세요, 뭐 문모세요 하는 식으로 쓴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말 쓰면 할머니 나이가 92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이 할아버지 생신이세요. 생신은 생일의 높임말입니다. 생일의 높임말이 생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할아버지 생일이에요. 자, 여기 세요는 뭐뭐 세요 이거 배웠었죠. 우리 앞에서 그 세요예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편찮으세요. 께서는 마찬가지로 이가를 높인 말이고요. 편찮으시다는 아프다라는 그런 말에 높인 말입니다. 아예 단어가 다른 거죠. 편찮으시다. 그래서 보통 말을 쓰면 할아버지가 지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한국 가정에 편입이 되시는 분들은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쓰시면은 더 좋겠죠. 뭐 근데 그렇게 못해도 외국인이 한국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큰 흠은 되지 않겠지만 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려면 이런 표현들도 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쓰시지는 못하더라도 남들이 이야기할 때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말로 높임말을 쓰는데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은 좀 그렇죠. 알아듣는 게 좋죠. 의시가 들어간 대화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민수 씨, 할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글을 쓰세요. 소설가예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한국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사세요? 고향 댁에 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장에서 봤던 높임 표현 다시 한번 분석해 봐요. 그래서 높임말 보면은 할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하다의 높임말이 하시답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말로 하면 할아버지가 뭐 해요? 우리 뭐뭐 요체는 많이 배웠죠. 어요 아요체. 뭐 해요? 무슨 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글을 쓰세요. 쓰다는 높임말이 쓰시답니다. 의시가 들어갔죠. 시가 들어갔어요. 쓰시다. 보통 말로는 글을 써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의 높임말이 성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다 아시죠? 이름이 뭐예요? 할 때 이름이요. 성함이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보통 말로는. 김한국이세요. 이다에 높임말 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시시죠. 그래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를 들어간 거예요. 김한국이에요. 이렇게 보통 말을 쓰죠.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사세요? 있다 살다의 높임말이 계시답니다.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할아버지 어디 살아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대답은 이렇게 계세요를 썼어요. 고향 댁에 계세요. 집의 높임말이 댁입니다. 그래서 고향 댁에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누구 씨 댁이 어디세요? 댁이 어디냐는 건 집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집을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높임말을 쓰는데 써주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사용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서 높임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들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고향 댁에 계세요 하면 보통 말로는 고향 집에 있어요. 계세요의 보통 말 있다예요. 있어요. 댁의 보통 말은 집이고요. 그래서 고향 집에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